안녕하세요. 가장 유익한 방송 박주간TV의 박주간 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네, 오늘 방송과 관련되는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첫 번째, 가뭄, 태풍, 구조조정, 명예퇴직에 대해 여러분 어떤 자세로 임할 것입니까?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뭄, 태풍, 구조조정, 명예퇴직에 대비하는 7가지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자, 이 두 개의 질문과 관련되는 오늘의 주제 무엇일까요? 자, 바로 IMF 경험 선배들이 뼈아프게 후회하는 가뭄, 태풍, 구조조정, 명예퇴직 7가지 대처 방법입니다. 자, 최근에 이런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들, 그 다음에 여러모로 어려운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지난 방송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난 방송을 듣지 않는 분들은 그 방송을 듣고 이 방송을 다시 한번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가뭄, 태풍, 구조조정, 명예퇴직에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가? 자, 세 가지 여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언젠가는 나도 가뭄, 태풍, 구조조정, 명예퇴직 대상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미리 마음의 준비뿐만이 아니고 실행 대비에 바로 착수하라고 하는 점입니다. 나도 가능성이 있다. 나도 명예퇴직이나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각을 뛰어넘어서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그런 상황이 눈앞에 닥쳤다라고 생각하고 뭐를 할 거냐라고 하는 실행 대비를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내가 명예퇴직이나 구조조정이나 가뭄, 태풍의 대상이 되어서 회사를 나오게 됐을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 또 재취업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1인 기업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창업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크게 이런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뭄, 태풍, 구조조정, 그 다음에 명예퇴직에 어떤 자세로 임할 거냐. 세 번째. 셀러리맨 온실에서 벗어나면 엄청난 고난, 고통, 시련, 위기가 닥쳐올 거라고 하는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있는 동안은 직장의 중요성, 안정성, 직장이 안정됐으니까 내가 봉급을 받고 봉급받아서 가져와서 가정경제도 꾸리고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 근원인 일자리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얼마나 큰 시련이 오겠습니까? 특히 가장들의 경우에 수입은 없고 먹고 입고 살아야 되는데 일자리가 금방금방 또 마련되는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1년, 2년도 이어질 수도 있는데 자, 이런 일자리 잃었을 때 고난, 고통, 시련, 위기 이런 것들이 닥쳐온다 생각하고 정말 각오를 단단히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자세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뭄, 태풍, 구조조정, 명예퇴직에 대비한 대응 방법 7가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온다. 나에게 안 올 것이다.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나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7가지 이 대처 방법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 7가지 대처 방법은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1997년에 맞았던 IMF 부분과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셀러리맨들이 경험했던, 여러분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대응 방법 7가지를 제시하는 겁니다. 자, 수도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도 가뭄, 태풍, 구조조정, 명예퇴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거. 이게 대처 방법의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가뭄, 태풍, 구조조정에 대비한 청색 시나리오와 적색 시나리오를 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청색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준비는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명예퇴직이나 구조조정이나 가뭄, 태풍 대상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한 그런 시나리오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그런 대상이 됐을 때를 가정해서 시나리오를 짜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가지 다 대비하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뭄, 태풍, 구조조정, 명예퇴직의 대상이 될 경우와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대처 방법 세 번째. 자, 내가 설령 가뭄 대상이나 명예퇴직 구조조정의 대상은 아니지만 청색 시나리오라고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고 또 부부간에 서로 힘을 합해서 할 수 있는 투잡, 부업 반드시 개발해서 실행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상적으로 셀러리맨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저는 투잡, 부업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투잡, 부업에 대해서는 따로 언제 시간을 마련해서 자세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자, 투잡 그 다음에 이 부업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에 우리 놓여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제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5시 반, 6시가 되면 칼퇴근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보면. 자, 그때 퇴근해서 뭐 할 거냐라고 하는 얘기. 바로 부업, 투잡을 충분히 저녁 시간에 예를 들면 할 수 있습니다. 3시간, 5시간 정도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토요일, 일요일 셀러리맨으로 100% 근무하더라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토요일과 일요일 이걸 전부 합하면 1년에 얼마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일요일만 하면 52주 거의 한 2달 됩니다. 토요일까지 합하면 4달. 거기에다가 평요일 몇 시간을 어떤 미래를 준비한 투자 부업을 개발해서 실행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셀러리맨으로 근무하면서도 5개월 정도 내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시간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얼마나 부업 투잡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투잡 부업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은 과거에 뭐 직장에 가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랬지만 요즘은 인터넷만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업이 어떻게 보면 널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만 먹이면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이런 가뭄 태풍이나 구조조정이나 명예퇴직과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저는 100세를 대비해서 30, 40, 4050들이 그런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라고 저는 제 나이 30 중반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기 전부터. 노후가 너무 해피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대처 방안입니다. 대처 방안. 재취업을 목표로 하는 그런 경우에 재취업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재취업의 어떤 업종이나 이런 업태 부분이 앞으로 내가 100세 시대를 살아갈 때 평생 직업, 평생 수입 창출과 연관시켜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급하게 퇴직 당했으니까 뭐 일자리를 찾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를 찾을 때도 뭔가
100세 시대의 평생 직업, 평생 수입 창출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생각하면서 일자리를 찾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재취업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연령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4050, 5060들. 정말 내가 젊음을 불살아서 평생 근무했던 직장에서도 나이가 들었다라고 해서 내보내는 상황인데, 새로운 직장에 4050이, 5060이 취업을 해서 거기서 정년을 보장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제가 IMF 상황에서 삼성그룹의 퇴직자 아웃플레이스먼트 컨설팅을 5년 동안 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나와서 대기업으로 가기가 어려우니까 중소기업으로 가는데, 중소기업에서 실질적으로 1년, 2년을 버텨내지를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봉급은 절반 수준 되면서 일은 오히려 더 많아지고 적성에도 안 맞고, 그래서 1년, 2년도 안 돼서 퇴직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저는 숱하게 봤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재취업이라고 하는 거, 4050, 5060 나이가 든 시니어들에게는 재취업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정말 1인 지식 창업에 포인트를 두는 것, 제가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4050, 5060이 명예퇴직, 구조조정, 감원 태풍으로 회사에서 쫓겨났을 때 재취업을 자꾸 염두에 두면서 기웃기웃할 게 아니고 1인 지식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개발을 해서 평생직업으로 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대책입니다. 여섯 번째 대책. 일자리는 100세 시대의 희망입니다. 100세 시대의 희망입니다. 정년퇴직을 막고서도 100세까지 살려고 하면 일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 청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일자리가 희망인 100세 시대에 연령에 맞는, 내 나이에 맞는 평생직업, 평생수입 창출 방안을 찾아서 지금 바로 실행을 하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준비만 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바로 액션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일곱 번째 대처 방안입니다. 창업을, 개중에는 이제 재취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창업을 목표로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창업을 목표로 하는 그런 경우에는 자본을, 시설 투자를 많이 하는, 점포 사업을 하면 인테리어 해야 되고, 만약에 장사가 안 돼서 철수할 때 전부 철거 비용까지 원상복귀까지 해주고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 장사가 안 됐을 때는 정말 큰 타격을 입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도 어려움을 겪을 텐데, 시설 투자 뭐 4천, 5천, 뭐 1억 이렇게 시설 투자해 놓고 장사가 안 돼서 몇 개월 만에 철수를 한다라고 하면 그건 엄청난 리스크가 됩니다. 따라서 창업을 목표로 하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도 무자본, 무사무실, 그 다음에 무직원 컨셉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테마는 없는지 이렇게 고민하시고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그런 창업을 목표로 했는데 이런 무자본, 무사무실, 무직원 이런 테마 개발이 어려운 분들, 저희 비전꿈 대학에서 협업 일자리 창출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무자본, 무사무실, 그 다음에 무직원 이런 컨셉으로 하는 것을 서로 힘을 합해서 협업해서 하는 그런 아이템 제공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출간한 책, 창업 베스트셀러 81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 그 책에 정말 창업 마인드를, 창업 성공의 포인트를 둔 그런 책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창업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야 될 건지, 창업 준비를 또 어떻게 철저하게 할 건지, 창업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되고 실행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자세히 소개를 해 두었습니다. 창업하시는 그런 분들은 제가 쓴 책 창업 베스트셀러 81이라고 하는 이 책도 참고하시면 정말 성공 창업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IMF 어떤 경험을 한 선배들이 뼈아프게 후회하는
감원 태풍, 구조조정, 명예퇴직에 대응하는 7가지 대처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그런 주제 가지고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